자, 여러분 8시가 되었네요. 이제 속속 도착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1월 14일입니다. 세상에나. 네.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어떻게 요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해가 시작하면 늘 뭔가 좀 이제 어렸을 때는 계획을 세워 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요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방학 시작되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시계 모양으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생활계획표 뭐 이런 거라고 이름이 붙었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요. 방학 시작할 때. 그리고 방학할 때 뭐 계획표를 막 쫙 만듭니다.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땐 했었고, 한 중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돼서는 올해 뭐 공부 계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막 적어 놓습니다. 근데 뭐 작심삼일이죠.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정도가 되면 올해도 글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2주가 되는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노자라는 책에서 소개되는 상선약수라는 표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교환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상선약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선, 가장 훌륭한 선은 약수, 물과 같다라는 뜻이고요. 이 표현은 물과 같은 유연함, 겸손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2명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관중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한편 손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손무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손자라고도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관중 역시 비슷하게 불리기도 해요. 관자. 이때 자는 요 글자를 쓰는데요. 훌륭한 스승, 빼어난 가르침을 전해준 위대한 사람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관중, 관자가 있었고 손무, 손자가 있었다면 오늘 소개할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노자입니다. 먼 옛날 노자라는 이름의 신비한 인물이 그리고 지혜로운 인물이 있었답니다. 그는 마치 신성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노자는 여러 좀 신기하고 비밀스럽고 뭔가 골똘히 생각할 가르침을 전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 노자라는 사람의 가르침은 노자도덕경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노자도덕경이라고도 하지만 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노자 아니면 도덕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책이에요. 노자도덕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자는 소를 타고 관문을 지나서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관문지기가 노자를 알아보고는요. 가르침을 책으로 남겨주세요라고 졸랐대요. 그렇게 남긴 책이 노자도덕경이고 한자로는 약 5,000자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책 속에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상선약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자는 큰 사람은 물과 같아야 한다라고 해요. 물은 만물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쵸? 물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튼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구가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있고 물이 있은 뒤에야 생명이 탄생한다고 하죠. 즉, 물 없이는 이 지구에 생명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러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는다는 건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생명을 얻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큰 사람은 물처럼 꼭 필요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물은 고정된 형체가 없습니다. 그쵸? 물은 어떤 모양인가요?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죠. 둥그런 그릇에 담으면 둥그렇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사람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답니다. 그만큼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처럼 노자가 말하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진 않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자가 한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기만성.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큰 그릇, 큰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렇게 큰 존재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노자의 상선약수와 대기만성 등을 소개하는데요. 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지 이미 벌써 2주가 지났지만 글쎄요, 1년이 51주 정도가 된대요. 약 50주 정도가 아직은 남은 겁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도 큰 꿈을 품어보는 건 어떨까?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 큰 꿈을 품어보는 마음 가운데는 이 상선약수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연필을 들어 써보죠. 상, 선, 약, 수. 최상의 선은 약수. 마치 물과 같다. 참고로 약수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 한자 표현하면 그냥 귀에 익숙한 뜻을 대번 떠올리기 쉽죠. 약수하면 뭐 약수터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약수가 아닙니다. 표현이 달라요. 이때 약수는, 이 약자는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약자는 뭐뭐와 같다. 그래서 네, 약수터의 그 약수는 아니에요.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상자는 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라는 뜻 이외에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높은 등급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높은 등급을 다르게 말하면 좋은 등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대말로는 하급. 상선은 좋은, 높은 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은 이제 여러분들 첫째 시간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자를 익힐 때 훈음을 그냥 외는 것보다는 음과 뜻을 따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요. 이 선자는 특히 그냥 한자 공부를 그냥 외는 친구들은 착할 선 이렇게 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선자는 착하다는 뜻이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좋다는 뜻이라는 걸 첫 번째로 기억해 두고요. 참고로 왜 좋다는 뜻이 됐냐면, 네, 한번 쓰면서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요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는 양이란 글자예요. 그리고 이 양이란 글자랑 입을 뜻하는 구라는 글자가 여기선 합해졌죠. 그래서 요 글자는 양을 맛있게 먹는
커다란 양을 맛있게 먹는 그러한 원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을 먹으니까 어때요? 좋죠. 그래서 선자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걸 최선이라고 하죠. 약수의 약자는 뭐뭐와 같다. 그래서 만약 할 때 이 약자를 씁니다. 만약은 혹시라도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일을 얘기하죠. 수는 물. 약수할 때는 여기 글자가 작은데 요 약자를 써요. 약국할 때 약자. 자, 다 쓴 친구들이 있네요. 다 쓴 친구들은 조금 천천히 오늘 가보죠. 숫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물이라는 뜻의 숫자가 들어간 단어. 일상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 수, 물이라는 뜻의 수가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써보죠. 굉장히 일상 속에 많죠. 뭐가 있을까요?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 많이 떠오릅니다. 네, 하준 수중용 총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네, 수중은 그냥 물속을 이야기하죠. 수영, 물에서 노는 수영.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생수를 마시면 좋답니다. 생수는 신선한 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싶으면 냉수로 샤워를 하래요. 세상에. 예, 끔찍하죠. 근데 강수량의 강자는 내리라는 뜻입니다. 비가 내린 양을 다 모으면 강수량. 한편 냉수는 무슨 네 맞아요. 온수가 있겠죠. 한편 수질은 물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여기는 위라는 뜻의 상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우리가 쓰는 깨끗한 물을 이야기해요. 상수도보다 상수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고 난 물을 뭐라고 하냐면 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구는 하수도로 흘러가는 입구를 하수구라고 하죠. 수상가옥. 네, 수상. 물 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수상 스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렇죠. 수상가옥은 물 위에 집을 짓는 걸 수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뜻도 있죠. 그렇죠.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 자, 노자의 말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표현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선자가 들어간 개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개자는 고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선은 좋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포부를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잘못이라도 조금씩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있죠. 개과천선은 과는 잘못입니다. 잘못을 고쳐서 선하게 된다, 바르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은 수준. 원래 수준은 물의 표면까지의 원래 거리를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죠.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자, 그런 면에서 대기만성도 소개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큰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치 큰 그릇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듯이 큰 능력, 큰 그릇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 표현을 천천히 한번 써보죠. 첫 번째 표현은 개선. 그쵸? 딱
이때쯤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은 한 해를 그냥 시작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계획을 세우는 건 늘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매 방학마다 시간표를 그렸지만 시간표를 지킨 날은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해마다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룬 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이라도 잡고 생각이라고도 해야 조금씩 고쳐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선 조금씩 그래도 올해 내가 더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죠. 자, 개자는 고치다. 그래서 뭔가를 더 낫게 바꾸는 걸 개조라고도 하죠. 선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좋다. 근데 이게 악하다라는 말과 대쌍이 돼서 선악이라고 할 때 선자도 쓰입니다. 수준. 수는 물, 주는 본보기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말도 쓰죠. 대기만성. 대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글을 읽으면 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인은 큰 사람.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저는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대인, 소인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인은 다른 말로 성인을 가리켰고요. 소인은 어린이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옛날 책에 나오는 대인은 어른이라기보다는 큰 사람. 오늘 이야기하는 개과천선을 한 사람, 대기만성의 주인공, 상선약수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그릇. 그래서 우리가 비어있는 그릇을 공기라고 하죠. 공깃밥. 그 다음에 만자는 늦게. 늦은 시대, 사람의 늦은 어떤 삶을 만년이라고 합니다. 성자는 이루다. 자, 대기만성까지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여기는 앞에보다는 조금 복잡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아주 어려운 한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필을 들어서 또박또박 써보고요. 그리고 저는 연필과 여러분이 더 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래요. 제가 다양한 장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를 해보면 연필을 든 사람이 있고 연필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연필을 들어서 메모도 하고 정리도 하고 쓰는 훈련들을 해야 조금 더 잘 기억할 수도 있고요. 정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연필을 가까이 하고, 연필을 가까이 하라는 건 책을 읽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공부할 때에도 연필을 가까이 하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생각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한테 연락할 거, 아니면 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그런 것도 막 정리하는 수첩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하루의 일상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 뭐 일기를 써 보기도 하고, 늘 그래서 적는 연습, 메모하는 연습, 그런 표시하는 연습 같은 걸 하면 좋겠고요. 그런 힘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길러지진 않겠죠. 이처럼 많은 표현들을 쓰면서 동시에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쓴 친구가 있네요. 다 썼다면 또 한번 넘어가기 전에 성, 이루다, 만들다 표현이 들어간 성자가 뭐 있을까요? 완성이 있습니다. 성공, 맞아요. 이 성자를 씁니다. 뭔가 이제 이때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무엇을 이 공이라고 합니다. 성공. 성적, 그쵸? 뭔가 우리가 어떤 결과로서 이루어 놓은 것을 성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성적은 보통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뭐 성과, 결과, 그쵸? 성취. 뭔가를 우리가
이루었을 때 성취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모든 삶의 성적과 성과와 성취와 성공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작은 성취, 작은 성공,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체크해 가는 것들이 우리 일상의 건강함을 만드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네, 맞아요. 잘한다 할 때 성장도 요 성자를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들도 우리 익히죠. 첫 번째 표현은 노인. 노자는요, 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 노자라는 표현을 써보면 보통 이제 그림이 있어요. 흰 머리에 흰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소를 타고 가는 모습이 유명합니다. 노자, 노인의 모습을 한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은 약자. 노자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이긴대요. 어떻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겨? 노자는 말합니다. 물이 돌을 뚫기도 하듯 물처럼 부드럽고 약한 사람이 돌처럼 강하고 단단한 사람을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은 요즘에 그런 모습 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처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고 지붕이 이렇게 밑에 내려오는 데를 처마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처마에서 물이 떨어져요. 근데 처마 밑을 보면 보통 거기에 돌멩이를 두었거든요. 돌멩이가 구멍이 납니다. 그처럼 물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흐르는 물 때문에 돌에 흔적이 생기고 구멍이 나는 것처럼 약한 물도 단단한 돌을 뚫거나 부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자가 말한 사람이 바로 외유내강. 부드러운 표정과 부드러운 말솜씨를 가졌지만 단단한 마음과 굳은 심지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표현을 또박또박 써보죠. 첫 번째 표현은 노인.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죠. 그래, 노자는 늙다. 노약자라는 말 있죠. 나이가 많고 약 혹은 약한 사람을 노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죠. 인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인도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이야기하죠. 약자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말을 쓰죠. 자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약자의 반대는 강자. 외유내강. 외자는 바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 부분을 외부라고 하죠. 유자는 부드럽다. 그래서 유연하다라는 말이 있죠. 내는 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내면이라고도 합니다. 강은 단단하다. 그래서 강직하다라는 말도 있죠. 외유내강. 외유내강은 사람의 성품이나 뭐라고 할까요? 모습을 설명하는 사자성어겠죠. 외유내강이라는 말보다는 덜 쓰이지만 이런 말도 우리가 꾸밀 수 있겠죠. 외강내유. 겉으로는 사람이 고집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부드럽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강내유보다는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세 표현까지 소개합니다. 다 쓴 친구는 알려주세요. 이건 이제 이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자랑해야죠.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바로 노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관문을 넘어 사라졌다라는 전설이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거길 갔더니 노자 동상이 있는데요. 번쩍번쩍하는 황금빛 노자 동상이 있습니다.
몇십까지는 아니겠구나. 한 10m가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노자 동상을 구경하고 왔던 적이 기억납니다. 신기하게도 노자는 이렇게 소를 탄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자 그림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면 대부분 소를 타고 있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소를 타고 있어요. 옛날로부터 이 노자는 아주 신비로운 어떤 가르침이 있는 책이라고 널리 알려졌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번쯤 읽어보세요. 다 썼습니까? 금방금방 쓰네요. 자, 그러면 다 쓴 친구는 쉬운 표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인자. 사람이란 뜻의 인자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란 뜻의 인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쯤 이럴 때 우리가 책에서 보았고 일상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 말고 조금은 더 일상적인 표현 없을까요? 인간, 그쵸? 인간. 근데 이 인자는 지금 노인처럼 어떠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인생,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죠. 어떠한 사람? 그 작은 사람, 그걸 소인이라고 하고요. 큰 사람, 거인, 그죠? 그쵸? 성인은 다 큰 사람, 어른. 네, 그쵸. 앞에 이야기했던 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 그쵸. 상인. 한편 요거는 여러분들은 좀 낯설 테지만 배우는 사람, 학생과 비슷한 뜻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지식인은 아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학인이라는 말도 써요. 학생과 똑같은 말이죠. 네, 여러분도 학인입니다. 또 뭐가 있겠어요? 인자 들어간 단어. 정말 많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쵸? 행인. 뭔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쵸? 인도를 다니는 사람 행인이죠. 죄를 저지른 사람. 죄인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범인. 그쵸? 범인이라는 말도 쓰고요. 자, 인자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쵸? 인간을 뜻하고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인성, 인생, 인간 이런 뜻도 있네요. 자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뭐뭐 하는 사람의 자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약한 사람은 약자, 강한 사람은 강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이 자자가 들어간 단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뭐 하는 사람. 많은데? 맞아요. 학자. 학인이 배우는 사람이라면 학자는 학식을 갖춘 사람이란 뜻이 더 많죠. 그쵸? 또 책을 읽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다 전과자. 네, 전과자는 이전에 잘못 있는 사람을 전과자, 과학자, 과학을 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학자를 좀 이제 확대한 거죠. 과학자, 수학자, 그죠? 책을 읽는 사람. 네, 여러분 그 전과자가 나오니 범죄자를 먼저 떠올리는군요. 아니, 책을 읽는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맞아요, 독자. 여러분도 독자죠?
글을 쓰는 사람은 저자. 여러분도 독자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학습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하면 청취자, 청취자는 듣는다는 뜻이죠. 보는 사람은 시청자, 제3자, 네. 혹은 어떤 사람, 이제 나와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제3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노자를 소개했고요. 내일은 고응자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상선약수, 그리고 대기만성, 외유내강과 같은 표현들을 기억해 보면서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다른 고사성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